자, 수열의 극한값의 대소관계인데 여기서 배울 거는 뭐냐면 일명 샌드위치 정리라고도 불러요. 샌드위치 이론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샌드위치의 느낌은 뭐지? 아니면 뭐하고 뭐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를 샌드위치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건데, 자, 일단 핵심적인 내용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잠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부등식의 양변에 리미트를 붙이면 등호가 생길 수 있다. 부등식의 양변에 리미트를 붙이면 등호가 생길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수열 AN, BN, 일단은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만 따서 지금 얘기하고 나중에 여기 다시 정리해서 설명할게요. 만약에 AN과 BN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지금 이거는 수열의 대소관계거든. 그럼 수열의 대소관계는 어떤 의미를 가져야 이렇게 부등호로 표현을 하느냐. 우리가 등차 수열을 예로 들자면, 아니 뭐 등차 수열, 아니 그냥 우리가 그거를 그래프처럼 얘기하자면 어떤 수열의 항들이 이렇게 하나 가고 있는 거야. 이게 등차 수열처럼. 근데 만약에 어떤 수열이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럼 이 수열과 이 수열은 모두 1차 함수처럼 그려졌으니까 두 종류는 모두 등차 수열인데 기울기가 다르다는 얘기는 1차 항의 개수가 다르다는 얘기고, 그 말은 등차 수열 입장에서 공차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맞지? 그럼 이 경사가 급한 이 구조랑 지금 이 경사가 좀 완만한 이 구조 중에서는 얘가 공차가 더 크겠죠. 그러다 보면 어떤 순간 어때요? 첫 번째 항의 값은 첫 번째 항의 값은 이 수열이 갖고 있는 게 더 작았지만 어느 순간 반전이 일어나는 거지. 그럼 이런 거는 수열의 대소관계를 얘기하지 않아. 단지 예를 들어서 하나, 둘, 뭐 한 셋, 네 번째 항까지는 이쪽 수열이 작고 이쪽 수열이 항이 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럼 수열의 대소관계에서 AN과 BN의 대소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항하고 비교해서, 두 번째 항은 두 번째 항하고 비교해서, 세 번째는 세 번째 항하고 비교해서. 왜? 이거 n번째랑 n번째 비교했다는 얘기잖아. 그지? 같은 번째 항과 비교했을 때 모든 항이 얘가 더 큰 값이 나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럴 때 수열의 대소관계로 부등호로 표현하는 거예요. 참고로 얘기한 거야. 이거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부등식의 양변에 뭐를 붙이면? 리미트를 붙인 거야. 그럼 이게 리미트 AN이 되고 여기는 리미트 BN이 되는 거잖니.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지? 부등식의 양변에 리미트를 붙이면 등호가 생길 수 있다. 썰렁하네. 비웃는 사람 딱 두 사람 있었네. 자, 부등식의 양변에 리미트를 붙이면 등호가 생길 수 있다는, 얘가 이렇게 될 것 같긴 하잖아. 그지? 이건 뭐 별로 태클 걸고 싶지는 않을 텐데 이게 생길 수 있다라는 거야. 뭐가? 이게 생길 수 있다라는 걸 공부하는 데가 여기야. 단! 뭐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게 생길 수 있냐면 수렴한다는 전제하에서. 왜? 극한값이 같을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 그지? 분명히 이거는 서로 다른 수열이잖아요. 그죠? 서로 다른 수열이고 크기가 다른 수열인데 극한값을 조사해보면 극한값이 얘가 더 극한값이 큰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뭐 할 수도 있다? 극한값이 같을 수도 있다 그 말이야. 지금 무슨 말 뜻인지 알겠어? 다시 얘기합니다. 분명히 두 수열을 비교해보면 대소가 명확한데 그 두 수열의 뭐를 구했을 때, 극한값을 구했을 때, 그 말은 극한값이 존재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두 수열이 뭐 한다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수렴한다고 전제를 두고 있죠.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가정하에서야, 일단 그런 전제하에서야. 그런데 그럼 이거의 극한값과 이거의 극한값을 조사해보면 클 때도 있지만 뭐 할 때도 있다고요? 클 때도 있지만 작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 반대로 얘기하면 클 때도 있지만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게 키포인트라는 거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갈 거거든. 왜? 좀 보면 알아. 자, 예를 들어서 AN이 여러분 n 플러스 1분의 n이에요. 그런데 BN은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예요. 그러면 이건 두 수열의 대소관계에서 분명히 BN이 더 크죠? 설마 이걸 몰라? 야, 두 분수가 분모는 같은데 분자가 크잖아. BN이. 그걸 꼭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확인해야 되겠니? 그거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 분명히 AN은 BN과 이런 대소관계죠. 그러나
리미트 an을 구하면 자 이거 그러면 리미트 an이나 리미트 bn 구하라고 할 때는 우리가 기존에 공부한 거 뭐 해야 되지? 너 어디로 가니? 인터뷰 해야 되겠지? 그럼 이거 어디로 가요? 이거 어디로 가냐고. 앞서가지 마. 무한대분의 무한대죠? 이것도 무한대분의 무한대죠? 그럼 한 방에 풀 수 있죠? 이거의 극한값 얼마예요? 1. 이거 극한값 얼마야? 야 지금 이거 대답이 안 나오면 안 되지. 대답 안 나온 사람 복습해. 좋은 말 할 때. 다시 얘기합니다. an의 극한값과 bn의 극한값이 1로 똑같잖아. 그치? 분명히 수열의 대소를 비교했을 때는 bn이 컸지만 극한값이 이렇게 같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선생님 다를 수도 수두룩하죠. 다른 것도. 예를 들어서 여기를 2n 더하기 2라고 적어봐요. 예? 3n 더하기 2라고 적든지. 그러면 분명히 이쪽에 있는 게 이쪽에 있는 것보다 크잖아요. 그럼 만약에 3n 더하기 2라고 적었다면 여러분 극한값은 몇이 돼요? 3이 되겠지. 이건 극한값이. 극한값이 달라지지.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한 거야. 이게 핵심 내용이야. 이게 여기 단원에서 배울 내용이야. 기본 이론이. 그래서 수렴한다라는 전제하에 있는 두 수열이 있는데 두 수열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여기가 그러니까 등호가 있든 없든가가 아니야. 그지? 무슨 말 알겠어? 등호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근데 등호가 있다라고 하는 거 참 웃기잖아. an하고 bn이 같은 거는 같은 거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거 띄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부등호의 상황이 이쪽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두 수열이 수렴하는 극한값을 조사하다 보면 클 때도 있지만 같을 때도 있다라는 그 같을 때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명제로 바꿔서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참이냐 거짓이냐 물어봤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인 거야. 뭐 할 수도 있으니까. 같을 수도 있으니까. 알았지? 그래서 지금 수열의 극한값의 대소관계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 때로는 등호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부등식의 양변에 리미트를 붙이면 수열과 관련된 부등식의 양변에 리미트를 붙이면 등호가 생길 수 있다라는 내용이 중요한 핵심 개념이 된다 그 말이야. 부등식의 양변에 리미트를 붙이면 등호가 생길 수 있다. 등호가 생긴다가 아니고 등호가 생길 수 있다야. 즉 극한값이 같을 수도 있다야. 때로는 안 같을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알았어? 그래서 지금 이제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설명해 볼까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수열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면 극한값의 대소관계는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건 당연한 얘기지. 뭐 한다는 전제에서 보는 거니까. 수렴한다는 전제에서 보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 밑에 등호가 뭐에 있다 하더라도요? 빠져 있다 하더라도야. 알았어? 선생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것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보여줬잖아 지금. 수렴하는 경우도 보여줬고 수렴은 이래. 극한값이 큰 경우도 보여줬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제로 적으면 이건 참이야? 이것도 당연히 참이지만 아니 같은 거는 an과 bn이 같은 수열이니까 당연히 같죠. 그런데 이게 같다라는 거에 영향이 얘한테만 미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등호로 이렇게 돼 있는데도 그게 여기 등호의 역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말을 하려고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죠? 2번이 샌드위치 정리야. 샌드위치 정리. 무슨 말이냐? 봐봐. 자, 수열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자, 이게 수열의 대소관계라는 거죠. 수열의 대소관계인데 여기는 등호가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아니 같으면 다 당연히 같겠지 얘들아. 맞지? 그러니까 어떤 중간에 끼어있는 수열이 대소관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들한테 뭐를 붙인 거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를 붙인 거야. 그런데 공교롭게도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이렇게 된 게 확인이 된 거야. 즉 얘는 몰라 우리가. 즉 리미트 cn을 왜 모르냐면 cn이 식이 뭔지 모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그런데 문제에서 an과 bn은 식으로 알려줬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an과 bn의 극한값은 조사해 볼 수가 있잖아. 근데 어떤 상황에서 얘랑 양쪽 끝에 있는 이 수열의 극한값이 만약에 똑같은 거야.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알파랑 베타라고 했으니까 그냥 뭐 알파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의 극한값도 알파고 이거의 극한값도 알파잖아요. 그럼 그거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도 알파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야. 자, 지금 어떤 an이 n 플러스 1분의 2n이고 그 다음에 2n 마이너스 1이라고 할까? bn이
n 플러스 1분의 2n인 거야. 그러니까 자 지금 이제 cn이 뭔지 모르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알려준 거야. n 플러스 1분의 2n 마이너스 1과 자 n 플러스 1분의 2n이라고 알려준 거야. 야 얘랑 같다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풀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준 거야 일반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교롭게도 이제 뭘 조사해 본 거야? cn의 극한값을 모르겠는 거야. cn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나 뭐를 조사해 보고 an의 극한값과 뭐의 극한값을 조사해 봐? bn의 극한값. 양쪽에 이게 바깥에 있는 거. 그거의 극한값을 조사해 봤는데 그게 몇이야? 2이면 그러므로 얘도 목적지가 2로 향하고 있고 얘도 목적지가 2로 향하고 있는 거야. 즉 예를 들어서 이 두 개 다 부산행 영화 이름인가? 부산행 열차에 탄 거야. 근데 얘가 좀 앞좌석에 앉아있고 얘가 뒷좌석에 앉아있는 거야. 근데 얘한테 물어보니까 얘 부산으로 간대. 얘도 부산으로 간대. 얘 껴있는 애잖아. 아이고 나도 부산으로 가나 보다. 이 얘기야 지금. 알았어요? 임으로 리미트 cn도 뭐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cn도 2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간접적으로 어떤 수열의 극한값을 구할 때 다음과 같이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찾아준다고요. 알았지? 그러니까 핵심은 뭐야? 부등식의 양변에 리미트를 붙이면 등호가 생길 수도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뭐 그런 문제 하나 더 있죠? 그럼 여기 봅시다. 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킬 때 리미트 an이 뭐냐 물어봤지? 자, an 식을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러나 얘와 얘의 극한값을 구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3분의 5n 마이너스 1이나 여러분이 이미 답은 나왔죠, 그죠? n 플러스 1분의 5n 플러스 2나 이게 모두 몇이기 때문에 5이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앞에 있고 뒤에 있는 그런 각각의 수열이 극한값이 5이므로 그러므로 an도 5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공부하는 파트가 지금 샌드위치 정리, 수열의 극한값의 대소관계를 이용한 지금 간접적인 어떤 다른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쉽지? 좋아? 기본적인 문제 하나 더 풀고 응용한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0번을 봅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를 여러분이 성실하게 공부를 하셨다면 여기는 막 답이 보이는 게 많이 있어요. 자, 하지만 어때?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라고요. 그것까지 여러분이 하셔야 돼. 그냥 어리버리하게 원하지 않는다니까 그걸 여러분. 자, 그거는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다 잘해. 그런 거는 나중에. 자, 수열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에 자 여기 등호 지금 빠졌잖아. 그치? 그러나 각각의 리미트를 붙인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야. 얘한테 리미트, 얘한테 리미트. 그러면 양쪽에 리미트를 붙였어. 그러면 2n 제곱분의 n 제곱 마이너스 1이나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제곱분의 n 제곱 플러스 1이 극한값이 공교롭게도 똑같죠. 얼마로? 설마 이걸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는 거 알지? 원칙적인 방법은 n제곱으로 위아래 나눠야 된다는 거 알지? 하지만 선생님한테 배운 거 뭐야? 최고차만 남기면 2n제곱분의 n제곱, 2n제곱분의 n제곱만 보면 된다는 거 알지? 아무튼 극한값이 2분의 1이라는 거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n이 어떤 수열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열의 대소관계로 분명 이 수열은 이 수열과 이 수열 사이에 있는 수열인데 그 수열의 극한값은 이거의 극한값의 사이에 있어야 돼.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이 극한값하고 이 극한값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같은 배를 탄 거야 얘네들이. 알았어? 그래서 얘도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수열의 극한값의 대소관계를 이용한 문제의 풀이법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두 번째 예제로 들어갑니다. 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킬 때 질문. 아까 수열의 극한값의 대소관계에서 뭘 전제로 내가 한다고 그랬니? 둘 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한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 9n제곱하고 3n 더하기 2의 제곱한테 리미트를 붙이면 안 되는 거지. 발산하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얘도 발산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그래 문제도 물어본 건 이거잖아. 그러면 딱 봐도 시키지 않아도 뭐 하고 싶어? n제곱 더하기로 나누고 싶지 않니? 근데 선생님 부등식은 나눌 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조심해야죠. 그렇지만 n제곱 더하기 1은 양수죠. 맞아? 그러면 이제 부등식의 양변에 리미트를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더하기 1분의
9n 제곱이나 극한가 얼마야 이거 지금. 아이고 이게 2가 왜 이러냐. 9n 제곱이나 극한가 얼마예요? 9죠. 이거나 아니면 저쪽에 있는 이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 더하기 1분의 3n 플러스 2의 제곱이나 이것도 9 아닌가요? 이게 9이므로 사이에 끼어있는 이놈도 아유 같은 목적지로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이놈이 누구야? 이거야 지금. 그러면 그게 뭐예요? an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라는 거야? 9로 간다 그 말이야. 자, 연습 문제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8번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자, 8번. 자, 여기 수열의 대소관계가 나왔죠? 응? 수열의 대소관계가 나왔잖아. 이렇게. AN이 저수열과 저수열 사이에 끼어있는 수열인데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이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이제? 발산하는 수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미트 AN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이용해서 이 모양을 만드는 거야. 그럼 2n 제곱 빼야겠지? 먼저 3n-3이 되고 쉽다니까 이런 거는 2n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3n 플러스 4가 되겠지? 그 다음에 뭘로 나누면 돼요? n으로 나누면 되겠지 이렇게. 여전히 부등호는 이렇게 되겠죠. 등호 붙이면 안 되죠. 그냥 부등식이잖아요. 맞지? 이제서야 우리는 뭘 붙여 이제 리미트를 붙여보는 거지. 어디로 갈까 이거 조사하는 거잖아. 그래서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앞에 있는 거는 n분의 3n-3 극한값 얼마? 3. 그 다음에 끝에 있는 거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3n 플러스 4 극한값 얼마? 둘 다 3이기 때문에 얘랑 얘 사이에 끼어있는 이놈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2n 제곱도 뭐가 될 수밖에 없다. 3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풀이하는 것이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한 풀이법이다. 그 말이에요. 어때? 배워야 할 딱 핵심이 딱 간결하죠 여기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배운 거 다 복습하고 연습 문제까지 공부해 오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지금 여러분이 확실하게 진짜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미적분 1에서 지금 수열에 극한하고 있는데 계속 제가 수열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응용하는 문제일수록 전 단원의 내용을 해결하고 미적분 1의 내용으로 들어가요. 그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지금 몇 문제 계속해서 풀고 있는 지금 뭐 10번부터 쭉 진행하고 있는 문제들은 결국은 수열을 해결할 수 있어야 미적분 1으로 들어가고 오히려 미적분 1의 문제풀이는 단순하다는 거야. 그럼 이제 뭐 그럼 미적분 1은 무조건 그런 식으로만 풀리게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또 미적분 1의 개념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또 같이 등장하죠. 그래서 결국은 단원은 계속 믹스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13번 문제를 풀기 앞서서 이런 문제를 처음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부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어때요? 수열의 합이에요. 맞아요? 몇 개 항의 합인지 보이세요? n개 항이죠. 왜냐면 앞에 있는 숫자만 읽어봐도 어느 정도 규칙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n개 항의 합을 먼저 구해야 되잖아. 이런 극한을 구할 때 수열의 한 문제가 리미트하고 연관이 됐을 때 수열의 합을 먼저 계산한 후에 극한을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 수열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이 밑줄 그은 이 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수열에서 이미 공부했던 거라서 그 부분을 잠시 복습합시다. 그 문제가 우리가 이제 개념원리 수트 연수 문제 290번 문제였고 이걸 좀 공부해 보라고 했는데 공부해 본 사람? 어휴 엄청 많이 공부해 왔네. 아유 기특해라. 왜 웃어? 안 웃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이 부분이 이제 결국 뭐 있어. 이게 이제 제가 그때 수업을 할 때 메모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수열의 합은 우리가 등차나 등비 수열의 합이 아니면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의 합은 합 공식들이 있었잖아. 그런데 이제 그런 수열의 합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시그마의 도움을 받아서 풀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시그마의 도움을 받아서 풀기 위해서는 시그마에다가 시그마 해놓고 여기다가 k는 1부터 n까지 쓰면 여기는 어때요? ak를 적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k번째 항을 적어야 되는데 보통은 예를 들자면 1 더하기 뭐 3 더하기 5 더하기 쭉쭉쭉 가서 여기 2n-1이라고 한다면 이럴 때는 n을 포함한 식이 마지막에만 나온다고. 그러면 그냥 이거를 이게 n번째 항인지만 딱 확인을 한 후에 이게 일반항이겠는데 확인이 되면 이 식을 여기 n 대신에 k로 바꿔서 2k 빼기 1 넣고 합계산하면 된다는 거지.
그런데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n이 등장할 경우, 그럴 경우는 n의 변화가 없이 계속 3n, 3n, 3n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등장하고 있는 3n이라는 값은 상수처럼 생각해라. 왜?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 ak를 여기를 k로 바꾸면서 3k 빼기 2 곱하기 1이라고 써봤자 그건 이 합을 계산하는 식이 되지 못한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얘가 n번째 항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n번째 항에 n 대신에 이거를 n을 k로 바꿔서 식을 적어버리면 이 수열의 합을 설명할 수가 없더라 이거야. 그래서 얘기했던 게 뭐예요? 변하지 않는 n은 고정을 하되 나머지 변하는 걸 k로 설명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지? 그냥 여기 중간에 어디 k번째 항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k번째 항을 진짜로 설명하려고 해봐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면 그러면 다시 1, 4, 7 이런 수의 변화를 k번째 항으로 설명한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1, 4, 7 이렇게 변하는 수열은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차는 몇이고? 3이고 몇 k 그러면? 3k. 그 다음에 첫째 항이 1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앞에 곱하고 있는 수는 3k 마이너스 2라고 적을 거라 이거지. 맞아요? 여기 3에는 노란색으로 적으면 안 되는데 제가 이거 표시 잘못했네요. 이거는 이제 변하는 거죠. 뒤에 있는 숫자 3n이 변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3k 빼기 2고요. 그거랑 곱할 뒤에 있는 숫자는 3n 빼기 2라고 적으면 안 되잖아. 그렇다고 해서 1이라고 적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시 있는 뒤에 있는 수의 규칙성을 분석해 보면 만약에 조금 규칙성을 바로 적기 힘들면 있잖아요. 3n은 미리 적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래 놓고 3n 빼기 누구누구를 나열해봐요. 그럼 2, 5, 8, 땡땡땡 이렇게 간다잖아. 그러면 이것도 어때? 공차가 몇이고? 3. 첫째 항은 2니까 몇 k라고 적어야 돼? 3k.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게 k번째 항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어려움 없이 도착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미적분 1에서도 분명히 수열과 관련된 극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거에 대한 것을 다룰 줄 알아야겠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 뭐 일단 괄호 하나만 풀어서 정리해 두고 보자면 3k 빼기 2하고 3n 마이너스 3k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지. 일단 여기에서 k번째 항을 찾아야 하는 약간 특이한 형태의 문제라서 그거에 대한 공부가 먼저 앞서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시그마로 표현을 해보면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한다면 3k-2 곱하기 3n 3k 플러스 1이라고 써야죠. 의심스러우면 다시 뭐 해보면 돼? k가 1일 때 얘가 나오는지 k가 2일 때 여기가 나오는지 그걸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 되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이건. 일일이 다 일단 전개해야지. 자, 전개해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3k부터 먼저 전개합시다. 그러면 3k 3k니까 9nk라고 할게요. 9nk. 왜냐면 n을 상수 취급할 거니까 n을 개수로 만들자고요. 9nk 마이너스 9k 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6n 플러스 6k 마이너스 2 이렇게 한 후에 내보낼 거 있으면 내보내고 단순하게 뭔가를 정리할 수 있으면 좀 정리를 해봐야겠죠. 각 항을 따로따로 정리해 본다면 얘는 개수 취급해야 되죠. 그러면 시그마의 성질로 내보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예, 그럼 여기는 k 적고 그 다음 이건 내보내면 안 되죠. 9만 내보낼 수 있죠.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플러스 3k 6k는 9k로 만들면 되니까 자 9k에다가 9k라고 적으면 안 되죠. k는 나가면 안 되죠. 9 내보내고 k는 1부터 n까지 k 적고 그 다음에 얘랑 얘는 어때요? 시그마 한꺼번에 적으면 시그마가 지금 변하는 수를 k로 설명했기 때문에 얘랑 얘는 상수 취급당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게 n개 있는 거지. 지금 이거란 말이야. 6n 플러스 2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이거란 말이야. 하나 더 적을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6n 플러스 2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어때요? 그 다음은 시그마 공식 외워야 푸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러면 9n 곱하기 얘는 2분의 n 플러스 1 빼기 9 곱하기 6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플러스 9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얘는 상수 취급당하는 거니까 이게 n번 더해지는 거잖아요. 이 수를. 그러니까 n을 각각 곱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6n 제곱 마이너스 2n 이렇게 되겠죠. 이런 길다란 식을 추후에 계산에 오류 없이 열심히 계산해서 뿅뿅뿅 계산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여러분 크게 두 개의 걸림돌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K번째 항을 제대로 구할 수 있는가가 하나의 걸림돌이지. 즉 해결해야 할 하나의 숙제야 이 문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지? K번째 항을 구하긴 했지만 합을 계산할 때 좀 번거로운 계산을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잘 극복한다면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 번거로운 문제인 거예요. 자, 정리됐습니까? 자,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책을 공부하고 있고 새로운 책을 공부하다 보면 앞에서 우리가 고등학교 이제 그 전학년 단계나 전학기 단계에서 배운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와. 근데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올 때마다 선생님은 정리학습은 분명히 해줄 거란 말이야. 웬만하면. 정리학습을 할 때 본인이 수월하게 넘어가면 자기가 알고 있다는 확인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 뭐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뭔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있는 것 같다 싶으면 스스로 메모를 해 두셔야 돼. 왜? 공부해야 되니까. 그거는 선생님이 정리학습 했다고 다 정리가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다시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해야 제대로 머릿속에 정리가 된다고. 그걸 항상 머릿속에 입력을 해도. 그래서 그 작동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생각해야 돼. 약간. 그렇게 해야 여러분 장기적인 메모리를 잘 활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건 어차피 한 문제 다시 풀어야 되니까 그 문제 풀 때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럼 원래 우리 문제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결국 어떤 거에 합을 먼저 계산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괄호로 표현되어 있는 합을 계산할 때만큼은 기존에 수열에서 배운 지식으로 풀어야죠. 그러니까 이것만 다시 가져오자고. 아까 우리가 n개항의 합이라는 건 알았잖아? 그러니까 먼저 뭘 구해보자? K번째 항을 구해보자라는 거야. 그래야 우리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로 표현할 테니까요. 자, 이제 납득됐죠? 자, 그러면 1, 2, 3 이렇게 시작하는 거는 n번째 항이 이게 n이니까 그러면 K로 앞에 곱하고 있는 수는 그냥 설명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곱하고 있는 수 중에 2n, 2n, 2n 이거는 상수 취급을 할 테니까 우리는 2n 쓰고 빼기 그 다음 수를 보자고. 1, 3, 이야기하기가 훨씬 쉬운 수열이네. 그러니까 아까 수투 문제가 일반항 찾기가 이거보다 조금 더 귀찮았지. 오히려 이건 더 쉽잖아.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2n 빼기 1, 3, 5는 2k 빼기 1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홀수 같은 경우는 일반항 찾는 연습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AK도 더 간단하네요. 아까는 항이 2개랑 3개짜리였는데 지금은 하나랑 3개짜리니까 전개하기도 좋잖아요. 자, 그러면 바로 분배를 하면 2nk 그 다음 마이너스 2k 제곱 플러스 1이 되니까 플러스 k. 일반항이라기보다는 k번째 항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자신 없으면 이 식에서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시그마 AK니까요. 그대로 이제 대입을 합니다. K는 1부터 N까지 얘를 대입하면 되죠. 그럼 2NK 마이너스 2K 제곱 플러스 K니까 각각의 시그마 붙여서 계산하자 이거예요. 할만하지 이 정도는 항 3개밖에 안 되는데. 자, 그러면 2n이 나가면 2n 곱하기 시그마 K니까 얘는 2분의 n 플러스 1이고, 그 다음 빼기 2K 제곱이니까 2 곱하기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시그마 K니까 2분의 n 플러스 1이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이 식을 정리합니다. 식을 정리해야 되니까 2분의 n 플러스 1에서 이거는 지금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묶어서 뽑아냅시다. 그러면 n 플러스 1 남아있는 걸 정리하면 여기서는 n 빼기 그 다음에 3분의 2n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2분의 1이 적혀야죠. 그러면 분모가 3이 아니라 6으로 통분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부분만 따로 통분을 해보면, 자, 6분의 2n 6n 6분의 6n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6분의 3이죠. 플러스 3이네요. 됐죠? 자, 그러면 분모는 6이 돼야 하고 6분의 n 플러스 1에다가 그 다음 이 부분은 2n 플러스 1이네요. 참, 이래도 결과가 또 우연히 또 뭔가 어디서 많이 본 그런 결과가 됐네요.
자, 그러면 다시 원래 페이지로 돌아갈 텐데 우리가 이 결과는 어느 부분인지 한번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는 n 세제곱을 제외한 중괄호 안에 있는 식을 계산한 결과예요. 그럼 여기는 6분의 n 세제곱분의니까 여기를 6n 세제곱분의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네, 그러면 답이 보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미적분원인데 오히려 미적분원은 답이 간단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만약에 이제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했다면 분모의 최고차항이 세제곱 3차니까 n 세제곱으로 분모와 분자를 각각 나눈 후에 극한값을 계산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선생님이 팁을 알려주었던 그 방식으로 설명한다면 우리는 어떻게만 생각하면 됩니까? 최고차항만 우리가 따져보면 되잖아. 왜? 이게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2n 세제곱으로 가고 그래서 3분의 1입니다 라고 극한값을 간단하게 우리가 처리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합계산을 할 때 기존에 선생님이 이제 원래는 이렇게 합을 다 계산한 후에 극한값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가 조금 신속하게 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경우에는 아무리 이 부분의 합을 계산하더라도 이 부분의 합에서 나오는 최고차항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맞아요? 맞아 안 맞아? 네, 최고차항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항과 분자의 최고차항만 남긴 후에 계산하는 방식이 선생님이 또 소개한 방식이었잖아. 그래서 그 방식과 교과서에서 배운 방식 모두 다 우리가 섭렵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교과서에서 배운 방식대로 풀기 위해서 지금 수투 파트에서 공부했던 이런 부분을 총 복습을 한 거고 이렇게 정리해서 그러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그 내용을 적용해 줄 수 있느냐? 사실 이거부터예요. 왜냐? n과 여기가 섞여 있거든, 식들이. 응? 아니면 어떻게 해도 되냐면 잘 봐봐. 이제 선생님이 알려준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기까지는 도착해야 돼요. 예? 도착한 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 자, 빨간색 글씨는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배우면서 일반항의 최고차항을 적분이라는 말을 제가 지금 좀 사실 사용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원래 그게 적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일반항의 최고차항을 이용해서 합의 최고차항을 구하는 방법을 미리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에서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고 2n이 나간 상태로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 부분부터 우리가 가자라는 거야. 이렇게 2는 안 내보내도 되겠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제곱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이것만 여러분 봐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합의 뭐만 구하려고 한다? 최고차항만 구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뭐다? 지금 분모가 아까 n 세제곱이었죠? 옆에다 써볼게요. 분모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지금 분모가 n 세제곱이었고 지금 우리는 이 부분을 네모라고 처리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네모의 합을 원래는 정확하게 구해서 풀었다고 그 전에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최소한 뭐뭐뭐 n 세제곱꼴이 나오거나 뭐뭐뭐 n 제곱꼴이 나올 때 이게 극한값이 나오는 거죠. 왜? n 세제곱보다 차수가 높아져서 n 4제곱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이건 발산해야 돼. 맞지? 그러니까 n 세제곱 이하의 다항식이 될 거라는 예측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3차 이하의 다항식.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봐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최고차항만 풀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공부한 게 뭐야? 여러분 이건 일반항이 n인 거잖아. n번째 항이. 그지? 그러면 그거를 차수를 하나 늘려고. 그거 합의 최고차항은 뭐야? 차수를 하나 늘려주고 그 차수로 나눠주면 된다고 그랬지, 계수를. 그러니까 최고차항들만 적어보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에서는 최고차항이 뭐예요? 2n 곱하기 2분의 1 n제곱 땡땡땡이라는 거 이해되세요? 이해되니 안 되니? 분명히 정리도 해두라고 했던 그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 부분은 뭐야? 그냥 이 부분이 2n제곱이라고 하는 게 n번째 항인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얘도 차수가 올라가면 3차가 될 테니까 3으로 나눠야죠. 그러면 얘는 3분의 2 n제곱 땡땡땡 이렇게 가겠죠. 무조건 저 수열의 합은. 제곱이 아니라 세제곱. 자, 왜 3차가 됐는지 아시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은 뭐 여러분이 공식으로 익숙하게 알고 있긴 하지만 그냥 최고차항을 보는 느낌으로만 얘기한다면 2차가 될 테니까 2로 개수를 나눠.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n제곱 땡땡땡 이렇게 될 거야. 동의하셔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 학습해 줬으면 한다 이 말이야. 물론 여러분 지금 빨간색 글씨로 적은 걸 모른다 하더라도 아까 배운 방법만 알아도 다 풀어요. 그러나 뭔가 손쉬운 방법이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봐봐. 여기 몇 차야? 여기 3차지? 그럼 2차지? 그럼 버려도 되지.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더 단순화를 시키면 이 부분과 이 부분만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n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빼기 3분의 2 n 세제곱 더하기 나머지는 다 2차 이하의 다항식이라는 거야. 아무리 열심히 계산을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렇게 철저하게 수열 파트 복습을 확실하게 하고요. 이 부분까지 여러분 제대로 공부하잖아. 그러면 오히려 수열 문제보다 극한 문제의 합으로 나오는 문제가 훨씬 쉽다고 느껴야 되는 거야. 어때? 구체적으로 계산 안 해도 뭔가 큰 덩어리만 딱 뽑아내면 되잖아. 마치 그 돈의 액수 중에 이렇게 고액 덩어리 그런 것만 딱 거물급만 딱 꺼내면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최고차항은 뭐예요? 3분의 1 n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거다 그 말이야. 이게 3분의 1 n 세제곱으로 넘어갔으면 얘가 어떻게 됐겠어? 우리는 그냥 리미트 빨간색 글씨로 이형 썼으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는 이제 누구의 팁이야? 선생님의 팁이에요. 그죠? 선생님 알려준 방식이야. 최고차항을 잘 추적해라.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가고 분모는 원래 n 세제곱이었고 얘는 3분의 1 n 세제곱으로 어차피 시작하겠구나. 선생님 아까 6분의 아니었어요? 잘 봐요. 원래 이게 6분의 이거죠? 6분의 여기 2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n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이 맞잖아요. 정확하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극한값이 3분의 1이라고 뽑아낸다면 어때? 사실은 어느 계산을 하다가 틀릴 확률이 또 있지? 이런 거 계산하다가 복잡하다 보면 계산이 오류가 생길 수도 있잖아. 그치만 최고차항만 본다라고 하면 어때? 계산을 좀 더 단순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풀이에 적용을 할 때 부담을 좀 줄여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둘 다 알아두는 게 좋다는 거야.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뭔가 하나는 검산용으로 사용해보고. 참 미적분에 있는 연습 문제 한 문제 공부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뿌리를 뽑아라 이 말이야 여러분. 아 좀 어렵다. 그냥 무슨 체험학습 하는 거야? 그냥 한번 갔다가 끝나? 그게 아니란 말이야. 자, 됐나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13번 문제를 확실하게 뿌리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남았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옳은 거 찾기 뭐 이런 참거짓 문제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여러분 이제 지난번에도 강조했을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많이 헷갈립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5개의 보기를 다 공부한다는 생각을 하세요. 왜 틀렸는지, 왜 맞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 일단 지금 몇 개는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물어보는 문제거든. 자, 1번 봐봐요. 일단 앞에 뭐뭐 이면까지가 가정으로 제시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두 수열은 알파와 베타에 수렴한다는 얘기죠. 예, 알파와 베타에 수렴하면 리미트 bn분의 a에는 베타분의 알파에 수렴한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수렴분의 수렴이니까 리미트 bn분의 리미트 an이라고 해도 되죠. 그러면 베타분의 알파가 맞죠? 아니라니까. 이거는 틀린 거야.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선생님이 했지만 나눌 때는 뭐라고 그랬어? 나누는 식 자체가 0이거나 오케이? 또는 극한값이 0이 되거나 하면 돼 안 돼? 여기에는 무슨 조건이 빠졌냐면 bn이 뭐야? 0일 수도 있잖아. 왜? 이것도 수렴하니까. 맞아요? 또는 뭐야? 베타가 0일 수도 있잖아.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0일 수도 있거든. 잘못하면 이렇게만 나오면 베타가 0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나누는 식 자체가 0도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나누는 식 자체는 0이 아니지만 극한값 자체가 0도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래야 극한값분의 극한값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밑에 분모가 극한값이 제로가 나오면 어떻게 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사칙 연산에서 수렴하는 두 수열이 수렴할 때 사칙 연산을 결합해서 해도 되고 분리해서 해도 되긴 하지만 나누는 식이 있을 경우에는 나누는 부분이 제로가 되면 안 된다. 다음 보기 2번. 1번은 틀렸어요. 자, 둘 다 무한대죠. 그죠? 둘 다 무한대로 간다는 것만 알지 도대체 그 무한대가 얼마나 규모가 세고 또 약하고 그런 무한대는 모르잖아요. 그때 리미트 an 빼기 bn 이거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죠. 아니 이게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 거잖아. 그럼 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0에 수렴한다고 단정할 수가 없죠. 예. 왜? 이게 가지고 있는 식과 이게 가지고 있는 식을 우리는 확인해 봐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거짓. 수렴할지 발산할지는 식을 봐야 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부정형이라고 불렀잖아. 예를 들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수렴할지 발산할지 여러분 알아요? 내가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라고 딱 제시를 했어. 1이라고 할 거야? 지금도? 그거 아니지. 우리 다 배웠으니까. 어때? 그거는 식을 봐야 알잖아. 분모의 식과 분자의 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봐야 수렴한 애 발산한 애를 말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각각이 무한대로 간다는 건 알려주긴 했지만 어떻게 될지는 유리화를 통해서 극한값을 계산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즉 수렴할지 발산할지는 그것도 마찬가지. 앞에 무한대 뒤에 무한대를 영향을 주고 있는 각각의 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는 수렴 발산 여부를 말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런 형태는 부정형이라고 말했다고. 그런데 만약에 무한대 더하기 상수,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또는 무한대 곱하기 양수, 무한대 곱하기 음수, 무한대 나누기 양수,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나누기 음수 이런 것들은요 다 발산한다라는 걸 식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 그 정도는 딱 여러분 확실하게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까지 다 배웠기 때문에 구별 지어야죠. 자, 2번 설명 끝. 3번 an이 무한대로 가고 bn이 0으로 가면 리미트 an 곱하기 bn은 0이다. 사실 이거는 또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도 안 돼. 왜 이건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도 무한대 곱하기 0꼴이라고 불러요. 사실은 수열의 극한에서도 만날 수 있는 문제인데 중요하게 다루지 않은 거예요. 무한대 곱하기 0꼴도 부정형이에요. 왜 부정형이냐면 그냥 일단 이 느낌을 얘기해 줄게. 무한대가 굉장히 강력해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 0이 아니고 얘가 0으로 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거는 물론 bn 자체가 0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봐. 지금 잘 들어봐. 만약에 bn 자체가 0이잖아 그러면 무조건 0이야. 왜? 그 어떤 수든 0과 곱하면 0이잖아. 그런데 bn이 0이 아니지만 0으로 향해 갈 수도 있잖아요. 그걸 통틀어서 무한대 곱하기 0꼴이라고 한 거야. 수열 자체가 0일 수도 있지만 수열은 0이 아니지만 수열이 0을 향해 가서 무한대 곱하기 0꼴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다고. 무한대는 뭐 여러분이 알 테니까. 그때 이 0이라고 하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bn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지고 또는 무한대가 무엇이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져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하면 어떤 상식? 무한대의 개념을 배웠으니까 자, 무한대가 만약에 세잖아. 이게 힘겨루기를 하는 거야 사실은. 힘겨루기를 하는데 무한대가 굉장히 세. 근데 얘가 0으로 가. 그럴 때는 무한대로 갈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얘가 무한대로 적절히 가고 있는데 얘가 적절한 0으로 가고 있어. 때로는 수렴할 수도 있어. 또 얘가 좀 약해. 무한대의 세기가. 얘가 강해. 그러면 이건 0으로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부정형이라고 불러. 예를 들어 볼게요. 잘 보세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자 n 제곱을 제가 썼어요. 이거 무한대로 가죠? 그런데 곱하기 n분의 1이라고 해봐요. 이거 0으로 가죠? 0으로 가잖아. 무한대 곱하기 0꼴이야 이런 게. 그런데 이거 어때요? 발산하죠? 가장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은 걸로 지금 직관적인 걸 보여준 거야. 얘가 n제곱이야? 근데 이번에 이게 n세제곱분의 1인 거야. 이거 무한대죠? 이거 뭐예요? 0으로 가죠? 무한대 곱하기 0꼴인 거야 이게. 그럼 이건 뭘로 가요? 0으로 가죠. 이해되니? 만약에 n제곱이야? 근데 이게 n제곱분의 1인 거야. 어때? 이 무한대로 가는 속도랑 얘가 0으로 가는 속도가 비슷한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 이건? 1로 가는 거야.
즉 수렴할지 발산할지는 지금 보세요. 식을 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발레로 많이 보여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왜 발레는 뭐야? 그 명제가 왜 거짓인지 샘플을 들어주는 거잖아. 발레로도 이런 걸 많이 제시를 해주는 거라서 여러분이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등비수열의 극한을 배우면 이런 것도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얘가 2의 n제곱이고 여기가 3의 n제곱분의 1인 거야. 2의 n제곱 무한대로 가겠지? 2, 4, 8, 16 이렇게 가잖아? 그럼 3의 n제곱은 무한대로 가니까 이거 무한대분의 1이면 0으로 가겠지? 그런데 이거의 스피드가 2의 n제곱이 무한대로 가는 스피드보다 센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아니 예를 들어서 2의 100제곱과 3의 100제곱을 비교하면 2의 10제곱과 3의 10제곱의 차이를 비교할 때보다 훨씬 더 벌어져 있을 거 아니야. 간격이. 그 정도는 상상 가능하지. 그래서 이것도 0으로 가는 그런 샘플 중에 하나인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단원이 끝나면 바로 공부하게 되는 등비수열의 극한이야. 자, 근거를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것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거는 우리 이거 배웠죠. 제가 노래까지 불렀잖아요. 빠바빠바빠바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뭐였지? 아, 누가 노래 부르래? 그 내용이 뭐였냐고. 부등식의 양변에 리미트를 붙이면 등호가 생길 수 있다. 부등식의 양변에 리미트를 붙이면 등호가 생길 수 있다. 생길 수 있다라고 했지. 등호가 생긴다라고 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뭐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단 수렴한다는 전제하에서였죠. 그거는. 예?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틀렸죠. 야, 뭐가 빠진 거야 지금? 등호 빠졌어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5번. 그럼 5번이 당연히 이제 참인데 왜 참인지 봐야죠. 그럼 이런 게 여러분 근거 찾는 걸 정확하게 해야 된다니까. 유식해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웬만한 아주 복잡한 식만 아니면 여러분 미적분은 어느 정도 배우잖아요. 학생들이. 웬만한 식들은 웬만하면 극한값 다 구해요. 어떻게 구해? 쉽게 구해. 사기쳐서 구하기도 해. 막 나중에 그런 얘기도 할 때가 올 거야. 자, 그런데 이런 내용만 나오면요 힘을 못 써요. 그렇게만 공부하면. 자, 이게 0에 수렴했대. 그러면 AN과 BN이 수렴했다고 볼 수 있을까? 아니 여러분 그냥 느낌대로 얘기해봐. AN과 BN이 수렴했다고 볼 수 있을까? 아니야. 왜? 물론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이 서로 극한값이 같았을 수 있어. 극한값이 같아서 0으로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0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AN과 BN의 수렴과 발산은 알 수 없어요. 그냥 이거 전체가 수렴하는구나만 알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그런데 여기에서 AN이 어디에 수렴했대요? 알파에 수렴했죠.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AN, BN의 수렴 발산 여부를 알 수 없었지만 얘 때문에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얘가 어디에 수렴한다면 수렴한 것 빼기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수렴한 것 빼기 진동하거나, 즉 발산의 종류가 어차피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아니면 진동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샘플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는 어떤 상수로 향해 갈 텐데 얘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아니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진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결과는 하나로 딱 정해지지가 않겠죠. 분이 얘기했는데 지금 다시 얘기해? 얘가 수렴했어. 수렴하는데 0의 전체의 결과가 0에 수렴해야 돼. 그러면 이 BN이 발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발산할 경우를 가정해 보라니까. 얘가 그냥 3이라고 해봐. 여러분 그냥 3이라고 뻥칠게. 그러면 얘가 0으로 향해 가야 극한값이 0이 되겠지. 그런데 0이 아닌 다른 걸로 가봐. 발산해봐. 발산하면 이거 자체가 0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발산하겠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또 얘가 3이 아닌 극한값을 갖는다고 생각해봐. 수렴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0에 수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이야기로 둘 중에 하나가 수렴하잖아. 이 말이 그 말이야 지금. 이렇게 전체가 어떤 거에 수렴한다고 했는데 각각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처음에는 몰랐지만 얘가 꼭 0이어서가 아니야. 막 1, 2, 3 이렇게 나오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전체가 수렴한다고 해서 각각의 수렴 발산 여부는 언제나 판단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더하거나 빼고 있는 것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수렴하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도 수렴한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극한값이 왜 같아? 둘 다 극한값이 전체의 극한값이 몇이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두 개가 똑같은 극한값 가져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너무 당연하게만 보지 마시고 또 너무 어렵게만 보지 마세요. 그래서 5번은 정답. 뻔한 얘기지만 여러분 이걸 더 설득력을 여기에 부여하기 위해서 예를 한번 더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뻔한 이야기지만 자, 전체가 수렴한다는 거 알죠? 전체만 수렴한다는 거 알고 있었죠, 처음에. 그러면 우리는 그때 뭐 했었냐면 치환해서 설명하지 않았니? 이렇게 그래 놓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은 일단 0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리미트 bn을 조사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리미트 bn을 조사해야 되는데 bn을 조사하려니까 여기서 이제 bn을 표현하는 거야. cn 빼기 an. 아니다, 이게 마이너스네요. 그럼 bn 넘기면 an 빼기 cn이 되겠죠. 왜 이렇게 한 거냐면 bn은 아직 정체성을 몰라. 하지만 누구랑 누구는 cn은 수렴하는 거 알죠. an도 수렴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수렴하는 두 종류의 수열을 이용해서 아직 수렴하는지의 여부를 모르는 그 수열의 극한을 판단한다 그 말이야. 공부한 적 있죠? 예. 그러면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고 하는 거, 이제 bn 대신에 이걸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an-cn이 될 텐데 수렴의 발산해? 이거 수렴의 발산해. 수렴해. 이거 수렴의 발산해. 수렴하니까 그럼 어때? 따로따로 리미트 붙이는 거잖아, 이렇게. 이런 말을 제대로 학습을 안 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잘 못한다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얼마? 알파죠? 빼기. 이건 얼마예요? 0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0. 그럼 이해돼요? 그래서 리미트 bn도 알파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확 줄 수 있다. 항상 이런 건 뭐야? 치환하는 이유는 뭐지? 뭔가 아직 수렴 발산 여부를 모르는 그 수열의 수렴 발산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미 수렴하고 있는 수열들을 재활용해서 문제를 접근한다.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래서 극한의 성질 설명하는 것과 그 다음에 치환해서 왜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하시라고요. 대충 공부하지 말고.